우리는 모두 행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어째서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 걸까요? 끝없이 반복되는 좌절과 실망 속에서 과연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얻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외면받았던 그의 불편한 진실이 어쩌면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삶의 해답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애써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을 직시함으로써 내면의 평온을 찾으려 했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역설적인 지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함께 발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자의 일대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침이 될 테니까요. 1788년 독일 단치히의 유복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겉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년기는 결코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업가였던 아버지는 엄격하고 권위적이었고 재기 넘치던 어머니는 사교계 활동에 몰두하며 아들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죠. 어린 쇼펜하우어는 부유함 속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내면의 공허함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놓인 값비싼 보석처럼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인간 본성의 어둡고 추악한 면모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비참한 삶, 부와 권력을 좇는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숨겨진 위선과 배신.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쇼펜하우어의 마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는 일찍이 삶의 이면에서 꿈틀대는 어두운 그림자를 목격하고 그 본질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죠. 19세기 초 독일 철학계는 낙관주의의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헤겔 같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은 이성과 진보를 찬양하며 세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밝은 미래를 향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주류의 흐름 속에서 홀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의 열띤 강연을 듣는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비웃음과 함께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진보와 합리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맹목적인 욕망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타고난 비판적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더해져 쇼펜하우어는 주류 철학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대신 인간 존재의 고통과 삶의 허무함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태양을 바라볼 때 홀로 달과 별, 그리고 어둠 속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그 의미를 찾아 헤매는 고독한 탐험가 같았습니다.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수많은 책을 탐독하고 밤늦도록 펜을 놓지 않으며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그의 사색은 단순한 염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으려는 치열한 지적 고뇌이자 그 고뇌 속에서 역설적으로 평온을 찾으려는 한 인간의 투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독한 천재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씨앗은 시대의 낙관주의 속에서 홀로 싹을 틔우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홀로 피어난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씨앗은 이제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고들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힘에 주목했죠. 바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의 독창적인 개념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세상은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하고 이성으로 이해하는 표상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꿈속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저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표상 너머에
모든 존재를 움직이는 맹목적이고 쉴 새 없는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 의지는 어떠한 이성이나 목적 없이 그저 존재하려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간의 삶 또한 바로 이 의지의 발현일 뿐이며 우리는 이 의지의 노예가 되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통찰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던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으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동안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좌절과 고뇌를 반복하며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사막을 헤매는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이니까요.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은 그의 초기 저작들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이자 평생의 역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이러한 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아낸 기념비적인 저서였죠. 그는 이 책을 통해 삶의 본질이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그의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쉽사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유럽은 계몽주의와 이상주의가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통찰은 마치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영 달갑지 않은 불청객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또한 이러한 철학적 고뇌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 서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세상에 펼치고 싶어 했지만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죠. 당시 베를린 대학의 최고 스타이자 주류 철학의 거장이었던 헤겔 교수의 강의 시간과 겹치게 강의를 배정받으면서 그의 강의실은 늘 텅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소수의 학생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쏟아냈지만 그 허공에 흩어지는 목소리는 그에게 깊은 공허함과 쓰디쓴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고독한 독백처럼 말이죠. 출판사에서 그의 책을 받아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출판된 책들도 서점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기 일쑤였고 판매 부진은 그에게 또 다른 아픔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맹목적인 욕망과 근원적인 의지를 탐구했던 그의 치열한 지적 고뇌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는 듯 보였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좌절과 세상의 냉대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무관심에 굴하지 않고 더욱 깊이 사색하며 삶의 본질적인 고통을 직시하는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고독한 지적 투쟁은 계속되었고 바로 그 속에서 세상을 꿰뚫는 진정한 지혜의 샘이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그림자 속에서도 자신만의 사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샘물을 파는 수도자처럼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진실을 향한 치열한 탐구에 몰두했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강물처럼 변치 않을 것 같던 세상 분위기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848년 유럽 대륙을 거대한 폭풍처럼 휩쓸었던 혁명의 물결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존의 낙관적인 세계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많은 기대는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사람들은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 어느 때보다 직시하게 된 것이죠. 마치 화려한 가면 뒤 민낯이 드러나듯 세상의 어두운 면이 여실히 드러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수십 년간 서점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잠자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비로소 재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아파트 서재, 혹은 대학가 헌책방에서 젊은 지식인들은 우연히 그의 책을 발견하고는 깊은 충격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헤겔 같은 주류 철학자들이 제시했던 희망찬 미래 대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본질적인 고통과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를 통해 비로소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명쾌하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캄캄한 밤길을 헤매다 비로소 길을 밝혀주는 등대를 만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의 사상은 절망스러운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깊은 위로를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시 유럽 지성계의 거대한 파문처럼 퍼져나갔고 뒤늦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와 리하르트 바그너 같은 후대의 위대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은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에 깊이 감명받아 자신의 작품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나의 교육자이자 위대한 스승이라고 칭하며 그의 사상에서 인간 의지의 근원적인 힘과 삶의 비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바그너 역시 그의 웅장한 오페라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세계관과 의지, 철학을 깊이 녹여내며 음악과 철학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는 단순한 절망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인간 존재의 깊은 심연을 비추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마치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 위 굳건한 바위처럼 당대의 지성인들에게 삶의 본질을 꿰뚫는 명징한 통찰을 제공했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결코 삶을 포기하라는 무기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불편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고요한 체념과 지혜로운 거리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용기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거센 비바람이 지난 후 모든 번뇌가 씻겨 내려간 듯 맑게 갠 푸른 하늘처럼 말이죠. 수십 년간 고독하게 사색하고 글을 쓰던 쇼펜하우어는 마침내 세상의 재평가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충실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비로소 삶의 깊은 깨달음과 평온을 만끽하는 노년의 철학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젊은 시절에 쓰디쓴 좌절감이나 세상에 대한 불만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잔잔하고 깊이 있는 미소가 번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연 화려한 성공이나 맹목적인 긍정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세상의 외면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후자의 길에서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세상이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 속에서 도리어 삶의 가장 깊은 평온을 찾아내는 역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고통을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대신 그 본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이끄는 길임을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맹목적인 삶의 의지와 욕망 속에서 헤매는 인간 존재의 숙명을 깊이 통찰하고 거기서 벗어나 고요한 안식에 다다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와 싸우려 애쓰기보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달까요? 그렇게 파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물결 위에서 평화롭게 부유할 수 있듯이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불안과 고뇌라는 파도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것이죠.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정보와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불안해하는 현대인의 고뇌의 말입니다. 그의 명언들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삶의 진실을 응축해 놓은 결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의 말이 결코 절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으므요. 오히려 그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고통을 회피하려 할수록 더욱 얽매이게 되고 반대로 고통을 직시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 진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끊임없는 욕망을 좇으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의 철학은 어쩌면 가장 필요한 지침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용기를 말이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던 쇼펜하우어처럼 우리도 삶의 그림자를 통해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쇼펜하우어가 찾아낸 평온의 길을 우리 역시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통찰이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변주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지식의 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